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교재를 쓰면서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거죠. 또 이 강의도, 사람의 인연인데, 또 이렇게 제 강의를 또 수강하셔가지고, 들어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강의를 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이건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좀 도움 받았다. 이런 어떤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이 교재를 보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기도 충분한 교재이긴 하지만 강의가 무료 수강이니까 웬만하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안 서우네? 시원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제18조 표창인데요. 표창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경찰청장은 안 나오고요. 시도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도 나오네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일단 공적상이 있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는 공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하다. 우등상이 있네. 우등상. 우등상. 우리 수험생 우등상 받아본 적 있어? 학교 다닐 때? 없다고? 그래요. 요번 시험에서 좀 우등상을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가 아까 누구였다고? 표창의 주체. 시도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 청원주까지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주체가 세 개이기 때문에 잘 내요. 시험에서 경찰청장은 빠진다. 그 다음에 제19조 감독자의 지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적 있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을 위해서 청원경찰 중에서 경력이 많은 자나 연장자가 아니고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그 감독자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죠. 조장이냐, 좀 크면 반장, 더 크면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 제20조입니다. 경비 전화의 가설이네요. 경비 전화. 이게 뭔가 볼게요. 이랑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주어가.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서 경비를 위해서, 이제 경비는 이제 내부나 외곽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 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 전화를 가설한다는 아닙니다. 가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청원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항 경비 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청원주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조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의사항을 읽어볼까요? 제21조 주의사항 1항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비 직무 수행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죠.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어디에 있는 것 빼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거기까지 허용하지만 수사활동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수사활동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제22조 보고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22조 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래 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서면 보고, 경찰서장한테 보고할 때 서면 보고하게 돼 있지만 그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그럼 무슨 말이야?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고 나중에 후에 경찰서장에게 다시 또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얘기겠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직무와 표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보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대한이 아니고 뭐 최소한의 범위다. 답이 1번 틀렸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문제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누구한테? 관할 시도경찰청장한테 배치 신청하는 거죠. 맞네. 2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뭐야?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 직무 집행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틀리는 게 어디야? 관할 경찰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서면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죠. 틀렸고 4번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배치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데? 시도경찰청장한테 하는데 시도경찰청장은 배치 결정자이긴 하지만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장한테 청원경찰 배치를 할 걸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배치 신청에 관련된 그 조문에 나오는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 지휘감독을 위해서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감독자로 지정해야 된다. 맞고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으며 가설할 수 있죠. 경비 전화. 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청원주가 부담한다죠. 3번 4번 읽어보시면 맞고 4번도 맞나요? 문제 3번 4번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누가 빠져? 경찰청장 빠집니다. 문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읽어볼까요? 경찰청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내용은 맞죠. 근데 주체에서 누가 빠져? 경찰청장은 빠지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1, 2, 3, 4에서 주체가 경찰청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3조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감축 통보다 법상의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감축의 통보는 별도의 서식지에 따른다 그 말이고 그 다음 2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인데 과태료 부과권자는 누구였어요? 징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인데 거기 사망이 중요했죠. 경찰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해서 과태료 수납부 기록 정리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74페이지 교육 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간인데 이거 시간도 잘 내요. 일단 전체 그 청원경찰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야? 76시간이 총 시간이고 그치 정신교육 몇 시간이죠? 8시간.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교육 받아야 되죠? 하루 받습니다. 8시간. 그 다음 학술교육 있죠? 학술교육 두 과목인가요? 무슨 법이죠? 형사법 10시간. 그 다음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5시간 만에 끝나네. 그래서 이건 15시간이다.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 있죠? 실무교육을 잘 받으면 실무에 가서 싹싹하게 이제 일을 합니다.
실무교육 잘 받으면 어떻게 일한다고? 싹싹하게 일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과라고 해서 체포술, 호신술, 몇 글자야? 글자가? 6글자인가요? 체포술, 호신술, 술과. 술과가 6시간이다. 마지막에 이제 뭐 입교식, 수료식, 평가식, 요거 간단하게 뭐야? 3시간이죠? 그 세 덩어리인가요? 입교, 수료, 평가. 세 덩어리죠? 그래서 뭐 그거 3시간이다. 합하면 몇 시간 되는 거야? 76시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바짝 차려서 하루 종일 받고, 학술교육 2과목인데, 형사법이 10시간이다. 청원경찰법 5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실무교육의 내용에 보니까, 경찰 사무에 관한 거, 경찰과 직무집행법, 그 다음 방범 중에서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 2시간, 정보에서는 대공이론과 불신검문이 있다. 민방위는 민방공, 화생방. 민방공이 더 많네, 시간이. 민방공 3시간이네. 이런 거 있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에 시간 나오는 건데. 75페이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1.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요거죠? 몇 시간이야? 15시간인데 형사법 10시간이고 청원경찰법 5시간 맞네요. 2번. 실무교육은 경범죄 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교육에 경범죄 처벌법 받는 거 있었죠. 공부 방범에서. 그 다음에 사격이라고 그 밑에 보시면 사격 6시간 있죠. 맞는데? 근데 뭐가 틀린 거야? 40시간. 실무교육 잘 받아서 뭐야? 싹싹하게 일을 한다. 44시간입니다. 그거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정신교육은 8시간 맞고요.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과 입교 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까 실무교육은 몇 시간이다? 싹싹하게 이제 실무교육 받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44시간이죠. 문제 2번입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읽어보죠. 형사법 5시간. 형사법 아까 몇 시간? 10시간이었죠? 답은 1번이고. 청원경찰법 5시간.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시간. 네. 시설경비 6시간. 시설경비 몇 시간이야? 왼쪽에서 봐봐. 6시간 맞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내용으로 옳은 거 묻는 건데, 박스 하나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기억.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3년 내에 다시 청원경찰로 퇴직을 했지만 3년 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됐을 때는 교육을 면제할 수도 있다. 맞네요. 니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가 받는 교육 과목 중 학술교육 과목으로 형사법, 청원경찰법이 있다. 네, 시간까지 얘기하면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이구나. 많습니다. 기억 니은이 맞네요. 디귿부죠.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받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기간은 4주로 한다. 4주가 아니고 2주죠, 2주. 2주입니다. 그 다음.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매년이 아니고 매월이죠. 매월 4시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건데, 급여품 표와 대여품 표가 있는데, 급여품의 사용 기간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무복, 하복, 동복, 한여름 옷은 1년, 그 다음 외투나 방한복 등의 점퍼는 2, 3년, 단화는 1년인데 기동화는 2년이다. 뭐 자주 안 사용하니까 2년이겠죠. 비옷도 자주 안 사용하죠. 정모나 기동모도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짜리가 중요하죠. 기동복입니다. 기동복. 복장, 방호, 기동복, 방환화, 장갑, 호루라기입니다. 안기법. 기동복에서 복장, 방호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대여품표는 이제 그 목록이 중요한데 나중에 반납해야 되죠. 퇴직할 때 대여한다. 외워봐. 허리분포, 가슴뽕. 대여한다. 렌트, 허리분포, 가슴뽕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별표 4가 있는데 감독자 지정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내. 이게 보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네.
이거 암기하기 좀 만만치 않죠? 숫자들이. 일단 근무 인원이 9명까지입니다. 9명까지가 무슨 말이야? 9명 포함하는 거죠? 9명까지다. 대장, 반장, 조장 이렇게 있어요. 조장 몇 명? 1명. 그 다음에 10명 이상 29명 이하니까 29명까지죠. 그러니까 10명이면 어디에 해당이 돼? 반장 1명에 조장 2~3명이야. 반장 1명에 2~3명. 다시 한번 10명서부터 29명까지. 그 다음에 30~40명이죠. 다시 한번 10명서부터 29명, 30명, 40명. 여기는 뭐야? 반장 하나에 30, 40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낼 때 10명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10명이죠. 내기 좋죠? 뭐야? 반장 하나에 조장 2~3명. 이거 기억하시고, 뭐 30명이다 40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134입니다. 대장, 반장, 조장입니다. 그 다음에 41명 이상 60명 이하니까 한 50명 들어가네. 거기는 1명, 2명, 6명이죠. 50명이라고 치고 50명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해당이 돼? 41명서부터 61명 이하죠. 그래서 41명서부터 60명까지인데 50명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건 뭐야? 대장이 1명 들어가. 50명 대장. 맞아요? 그 다음에 반장은 2명. 그 다음 1, 2, 6이죠. 1, 2, 6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61명서부터 들어가겠죠. 120명. 근데 생각해보죠. 120명은 초과할 때는 없죠. 이 표에 보니까 맥시멈을 120명까지 했어요. 이건 이제 한 100명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1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여기 들어가겠죠. 60에서 120명까지. 요거는 여기에 더블이죠, 더블. 1, 4, 10입니다. 그래서 50명은 1, 2, 6. 1, 2, 6. 100명은 대장 하면 똑같아요. 근데 요건 더블이니까 1, 4, 12. 3, 40명은 대장을 얻고 반장 하나에 3, 4 이렇게 기억하시고, 10에서 29명은 1, 2, 3. 그 다음에 9명까지가 조장 1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자꾸 혼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본 상태에서 문제 풀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청원경찰법령상 사업장의 청원주가 감독자 지정 기준에 의할 때 근무 인원이 100명일 경우 대장, 반장, 조장의 인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장, 반장, 이거죠? 네. 1, 4, 2, 6이 아니고 1, 4, 10이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을 위한 감독자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을 넣지 않은 것은 이 표를 그대로 암기를 못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1번부터 보죠. 근무 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조장 1명 아니었어요? 9명까지가? 조장 1명이죠? 답이 1번이네. 그 다음 근무 인원이 30명인 경우 30명 이거 들어가죠? 30명, 40명까지니까. 네. 반장 1명, 조장 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134 맞죠? 그 다음 근무 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끝에 잘랐죠? 41명에서 60명까지죠? 60명까지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2, 6입니다. 맞고. 그 다음 근무 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100명이니까 61명 이상, 120명 이하에 들어간 거죠? 1, 4, 10이죠. 맞고. 3번 해보죠. 청원경찰법령상 감독자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네. 1.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 29명 이하. 요거죠? 네. 뭐였어요? 1, 2, 3이죠? 무슨 말이야? 반장 1명에 조장 2명 내지는 3명이다. 맞나 한번 해보죠. 반장 1명에 조장은 2~3명이 되니까 2명 내지 3명이죠? 근데 지금 1명이니까 틀렸네? 그 다음 근무 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 반장 1명, 조장 34명 맞습니다. 맞고. 1, 3, 4. 근무 인원이 41명 이상 60명 이하. 네.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5명. 조장은 6명이죠? 그 다음 근무 인원이 61명 이상 120명 이하. 대장 1명, 반장 3명, 조장 10명. 대장 1명은 맞지만 반장 4명. 1, 4, 반장이 4명이죠? 조장이 12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근무 인원별 감독자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거는 7명이니까 9명까지였으니까 조장 1명이죠? 맞네 이거는. 그 다음 근무
근무인원 37명. 다시 한번 37명이니까 30, 40이죠? 그 뭐였어? 아까 1, 3, 4이니까 반장 하나에 조장이 3, 4명인데 조장이 3, 4명 안에 안 들어갔네? 3명 내지 4명이잖아. 5명이 틀렸고 그다음 근무인원 57명. 57명? 41명 이상? 60명? 이하니까 1, 2, 6이죠? 맞아요? 그다음 근무인원 97명. 61명 이상, 120명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1, 4, 12 맞네요. 정답은 2번. 어휴, 끝났네요. 이것도 연습해보니까 되겠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근무인 9명까지 10명, 29명, 30명, 40명, 41명, 60명, 61명서부터 120명까지 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네요. 강의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류수험 선생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공부해보니까 청학경찰법 어때? 짧았는데 뭐 헷갈리게 문제 출제되는 게 많아서 좀 복잡했는데 강의랑 들으니까 이해가 좀 잘 됩니다. 네, 이해가 좀 됐다. 다음에 또 다른 과목에서 저를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수험생들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또 고생하셨고요. 네, 컨트롤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